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포스코 임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세 차례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포스코 납품 비리 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7기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독 출마했지만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영덕군의회는 하병두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올해 초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포스코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3번에 걸쳐 경찰의 유례없는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는데 포스코 납품 비리 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이번 3차 압수수색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임직원 7,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사무실 컴퓨터와 문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년 동안 3차례나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 사건의 시작은 내부 제보였습니다. 포항제철소 화성부에 타일을 납품하는 업체가 품질이 낮은 저가 제품을 납품한 뒤 포스코 고위 간부 등의 향응과 함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 1월 1차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제철소 화성부 사무실과 포항의 한 골프장, 포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포스코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 등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는 수리 정비 관련 협력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압수했습니다. 한 달 뒤인 4월에는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포스코 간부 50대 A씨가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3차례나 진행되고 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된 만큼 포스코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이 4년 임기의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2년 동안 포항시에는 끝나지 않은 지진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쳤는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비점을 보완해 후반기에는 경제 활력과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포항시의 전반전은 지진 후유증과 철강 산업 경쟁력 하락, 감염병 사태로 이어지는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2개의 국가특구 지정과 포항융합사업 기술지구 조성을 계기로 철강을 넘어 배터리 바이오 생태계로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업체가 집적된 배터리 클러스터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의 조성으로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민간 전문가를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실시 등 재난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SRF 굴뚝 높이와 관련한 주민 불만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공원 개발 등 각종 민원에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각종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체감 등을 온전히 채워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2년은 변화가 실질적 결과로 구체화되도록 8대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진 피해 구제, 국가 전략 특구를 포항형 뉴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RF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5천으로 이사하고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급여 전액을 기부하는 등 소통과 진정성은 평가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민원을 의식한 나머지 각종 인허가의 엄격한 행정 스타일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포항을 위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이 부실 운영 논란을 빚는 가운데 또 다른 민간 투자 사업인 하수 재이용 시설은 아예 엉터리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라는 이 시설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매일같이 고농도의 폐수를 방류해 왔는데요. 감독기관인 포항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는데 믿을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장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14년 민자 투자 방식으로 국내 최초이자 동양 최대 규모로 건설돼 가동을 시작한 포항시 하수 재이용 시설. 형산강과 연결된 폐수 방류구의 주변을 긁어내자 오물이 퍼지면서 물이 시커멓게 변하고 악취를 풍깁니다. 방류수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퇴적토가 굉장히 썩어 있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냄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포항시 하수 재이용 시설은 인접한 포항 하수처리장을 거쳐온 물을 한 번 더 정화해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오염수 9,000톤 가량은 자체 폐수 처리를 거쳐 형산강으로 방류합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는 말뿐이었습니다. 방류수의 수질을 자동 측정한 자료입니다.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인 총 질소의 배출량이 보통 리터당 30에서 50mg으로 사업자가 설계할 때 보증했던 20mg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고농도의 폐수를 하루 9,000톤씩 콸콸 쏟아낸 기간은 확인된 것만 무려 4년이 넘습니다. 최근 4년여간 설계 보증 수질을 준수한 날은 29일에 불과하고 심지어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하루도 보증 수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고농도의 질소 배출은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강 생태계에도 치명적입니다. 구역량화 문제가 제일 심각해서 아모니아성 질소가 나오면 그 해악은 이제 말할 수가 없죠. 현재 우리나라 환경 인식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포항시는 그동안 눈과 귀를 닫아왔습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보증 수질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배 수준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거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항시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 포항시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보증 수질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손해배상금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못하도록 어떤 그 업무 지도 감독. 하지만 시설을 운영한 지 6년이 되도록 보증 수질 초과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방류수에 이 오염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에서 그거를 6년 동안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그거를 이제 일일이 조금씩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정식으로 초하면 필요가 안 하고. 앞서 포항시는 이와 관련한 수차례에 걸친 취재와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왔는데 취재팀은 시의회에 참석한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접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자 드렸는데. 필요 없어요. 안 할게요. 아니요. 됐어요. 그거는 과장님, 안 할게요.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담당 국장은 카메라를 피하며 취재팀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답변하고 가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예, 시민 세금이 그만큼 들어간 거를 왜 그렇게 분실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요? 당신은 기자 아니고 박경희는 하수인이야. 고농도의 폐수를 장기간 방류하도록 방치하고도 언론의 해명조차 거부하는 포항시 고위공무원. 이런 상황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형산강 수질 보존을 위해선 480억 원이 들어가는 포항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혀 포항시의 하수행정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맑은 물로 정화하여 형산강으로 방류함으로써 적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 쾌적한 수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늘려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부성설이라고 봅니다. 포항시 무능이나 유착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시 하수 재이용 시설은 국비 700억 원, 민자 500억 원, 시도비 80억 원 등 1,4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공공시설이지만 사업자는 환경오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만 몰두했고 포항시는 이를 철저히 묵인해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 왕피천 하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동해바다와 왕피천을 감상할 수 있어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왕피천이 동해바다와 만나는 하구를 가로질러 케이블카가 줄지어 운행합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망향정 해맞이 공원까지 길이 715m로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투명한 유리바닥 아래로는 생태 하천인 왕피천이 흐릅니다. 올 가을에는 이곳으로 돌아오는 연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닥이 좀 뚫려 있어서 무섭긴 하지만 멀리 바다도 보여서 가슴도 이제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리고 엄청 시원하고 좋네요. 동해안에서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는 강원도 삼척에 이어 울진이 두 번째입니다. 울진군이 한울원전 지원금 등 152억 원을 들여 설치했고 전문업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산과 바다, 강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향정과 해맞이 광장까지 가는 산책 코스는 동해 망망대해를 관람할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이어 인근의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금강소나무숲, 덕구온천과 함께 울진 북부권의 관광벨트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1박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간 한 50만에서 60만 정도의 관광객이 충분히 찾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이어 영덕과 포항에서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서 케이블카 관광도 조만간 경쟁 시대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무소속 김창호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추후에 다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또 영덕군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소속 사선의 하병도 의원을, 부의장에는 조상준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맥스터 추가건설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검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맥스터 추가건설 창성 행태는 이미 공정함을 퇴색시켰고 지역실행기구는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포항 공동투쟁단은 포항 지역 장애인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전 노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했고 최근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 학대 피해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 장기적인 개선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새벽까지 100mm가 넘게 내린 장맛비는 오늘 오전 대부분 그쳤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벽까지 쏟아진 장맛비가 그쳤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6월 마지막 날을 선선하게 보냈는데요.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 기온도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상으로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이 25도, 경주 27도, 울진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의 기온은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독도는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가 20도입니다. 동해바다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와 함께 물결이 최고 7m까지 일다가 오후에는 6m로 조금 잔잔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동해 남부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군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공무직 노조가 오늘부터 부서별로 돌아가며 2차 부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건의료원과 상수도 도로보수, 관광안내소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는데도 울릉군이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소유 폐철도 부지에 대한 매입과 무상관리 전환, 국가재정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전국의 폐철도 부지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20억 원어치의 영덕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1,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해경은 동해안에 높은 파도가 일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7월 2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방파제 근처나 갯바위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는 기상 악화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첨북 관광단지와 신경주 역세권, 검단산업단지 등의 상수도 공급 방안과 광역지방상수도 공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산내면과 내남면 등 취약지역 급수 확대와 탑동과 보문 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 첨북과 입실 배수지의 신증설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정원을 올해보다 448명 감소한 23,22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